안녕하세요. 컬처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며칠 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가더니 어느새 입동이 지나갔죠. 계절의 변화만큼 다채로운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이돌 팬덤 문화 응원봉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논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더해가는 건축 투어, 그리고 영웅 안중근에서 유쾌한 할머니, 미세스 다우파이어로 변신한 뮤지컬 스타 정성화 씨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글로벌 미의 기준이 된 K-뷰티 이펙트 탑5 알아볼게요. 응원봉은 아이돌 팬덤을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인데요. 최근 K-팝 업계에서는 이 응원봉을 두고 팬덤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색깔 풍선으로 응원하던 시절보다 논쟁의 규모가 커졌는데요. 지식재산권까지 거론될 정도로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 지금 알아봅니다. 덱스키스의 노래와 함께 물결치는 노란 풍선. 들세라 흰 풍선 대열도 H.O.T를 목 놓아 외칩니다. 1세대 아이돌 시절 풍선으로 표현되던 팬덤별 색깔 응원 문화는 단순한 정체성 표현을 넘어 팬들이 무대 위 아티스트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2세대 아이돌 무렵 등장한 야광 막대기를 거쳐 지금의 응원봉까지 형태가 진화하는 동안에도 아티스트와 팬덤 모두의 역사가 담긴 우리만의 상징이라는 의미는 크게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응원봉인데 저희가 이제 풍선으로 응원을 하던 시대라서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오늘날 K-팝 팬덤들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응원봉으로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유하는 이들도 국경을 넘어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cool because it's pretty unique to the K-pop industry, and also when you go to a concert, it feels like you're connected to everyone because everyone's got the same. 여기에 아티스트별 굿즈가 업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큰 축이 되면서 응원봉은 글로벌 K-팝 시장의 산업적 자산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응원봉을 둘러싸고 팬덤 간 불거진 갈등이 업계 내 지식재산권 논의로 넓어진 이유입니다. 최근 밴드 QWER이 공개한 공식 응원봉을 두고 그룹 더보이즈의 팬들이 2021년 출시된 자신들의 응원봉과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인데, 과거 상징색으로 불거지곤 하던 신경전이 팬들 단위에서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측 소속사까지 나서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다, 저작권 문제가 없다며 공개 논쟁을 벌였습니다. 팬덤 간 비방이 이어지자 급기야 연예계 협회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K-팝 시장의 신뢰와 맞닿아 있다며 중재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원봉 같은 각종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희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법적 다툼이 아닌 업계 내 포용적 합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 전체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응원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논의로는 너무 개별적인 각 그룹의 어떤 이슈로만 함몰되는 것 아닌가. K-팝 팬덤이 높은 충성도만큼이나 산업적 영향력도 기대해지면서 이들의 응원 도구가 정교한 제도화의 길을 걸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용산 정비창 부지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차 정비창이었던 이곳은 개발이 완료되면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장소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건 건축 투어를 통해서였죠. 10년 동안 이어진 건축 투어가 지금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알아볼게요. 서울 한복판 한때 기차를 수리하던 용산 정비창. 축구장 70개 크기의 이 부지가 국제 업무지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착공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처음 나대지 상태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평소 가기 어려운 공간을 개방하는 투어 프로그램 오픈하우스 서울을 통해서입니다.
큰 계획의 큰 주안점이 바람길을 확보하자. 그래서 바람길을 통해서 한강변의 공기, 그리고 남산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한강 쪽으로 또 소통하는 이런 공기의 흐름. 시민들은 용산 역사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들었습니다. 풀이 무성한 부지를 걸으며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습니다. 호텔에서 용산역으로 가면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이제 바라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했다. 고속성장 시대 63빌딩과 함께 한강 개발 상징으로 꼽혔던 쌍둥이 빌딩. 40년 가까이 된 이 건물은 지난해 공용공간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천장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나무 계단과 유리 난간이 어우러진 따뜻한 휴식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 변화된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좀 시작을 했고 철저하게 임직원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자. 딱 요 한 가지 슬로건으로 이렇게. 평소 출입이 어려운 대기업 사옥이라 투어 경쟁률은 30대 1을 넘었습니다. 오픈하우스 서울에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기회를 놓쳐가지고 군대에 들어왔지만 이번에 운이 좋게 붙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는 건축 투어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3개 지원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선착순일 때는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서 지난해부터는 추첨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건축 투어는 희귀한 경험에 가치를 두는 요즘 트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평소 들어가기 어려운 개인주택, 대사관, 대기업 사옥 등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게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다들 이제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들도 다 이거 너무 뚫기 어렵다라고 되게 말씀들 하세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더 많이 응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여 개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투어는 10년 만에 200개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참가자뿐 아니라 공간 주인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직접 그 공간을 경험하면서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고 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가 불안해 하시다가 오픈하우스 서울에 소개된다니 자랑스러워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낯선 공간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이제는 뮤지컬 무대에서 누구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죠.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정성화 씨가 이번엔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유쾌한 할머니로 변신했습니다. 진지함과 유머,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배우 정성화. 그의 무대 뒤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가 원작인 이 뮤지컬에 나란히 캐스팅된 세 배우 가운데 유일한 경력직이 바로 정성화입니다. 지난번에 초연을 관람하셨던 이제 관객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보러 오시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엇으로 인해서 분장을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가. 초연 때는 미국식 코미디를 한국식으로 바꾸느라 고민이 많았던 작품. 이번엔 무대를 즐기고 있는데 특수분장 마스크를 20번씩 빠르게 썼다 벗었다. 이건 여전히 중노동입니다. 쓰는 건 어떻게든 잘 쓸 수 있어요. 쓰게 되고 이제 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쓰면 이렇게 피부에서 숨이 안 쉬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땀이 머금어요. 그래서 땀이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이제 그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타고 이제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땀이 흥건해지는. 그럼 다니엘에서 다우파이어로 변신할 때 전혀 이질감 없는 할머니 말투는 어디서 따온 걸까? 지금 작고하신 김수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윤여정 선생님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킹키부츠라든지 아니면 라카지라는 작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던 그 여장 남자. 지금은 뮤지컬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지만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국에 입성한 데뷔 당시만 해도 일이 끊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경력을 뮤지컬 배우로 급반전시킨 작품이
I Love You입니다. 오랜만에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연극이었거든요. 그 연극을 토대로 이제 그 공연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I Love You라는 공연을. 근데 그때 첫 공연 때 관객 여러분들의 그 박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이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에서 정성화라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구나. 능청스런 코믹부터 극악한 악역까지 어떤 무대 환경에서도 대사가 잘 들리는 건 단단하고 정확한 발음 덕분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장점. 배우 생활을 워낙 오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말의 리듬, 나름의 리듬을 좀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평소 생활할 때. 예. 너는 평소에도 이렇게 뮤지컬처럼 하냐. 무대에 대한 열정과 집착 덕분에 결국 맨 오브 라만차 같은 굵직한 작품에서 연달아 주인공으로 낙점됐고 2009년 운명과 같은 영웅을 만납니다. 안중근은 누구인가라는 시험 문제 답안지에 정성화라고 답한 초등학생이 있을 정도입니다. 뮤지컬 배우 정성화라는 사람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중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는 그 작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객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한. 시상식마다 나무 주연상을 휩쓸며 뮤지컬의 핵으로 부상한 정성화의 최종 목표는 대극장 코미디 뮤지컬입니다. 벌써 마음속으로 무대에 오를 후배들도 정해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대극장 뮤지컬 코미디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극장 뮤지컬 코미디가 창작 뮤지컬로는 없습니다. 저는 코미디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문세윤, 이런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 와서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김준현. 안중근 의사의 지론대로 최선을 다해 현재의 삶을 살겠다는 배우 정성화. 연말에는 100억 년 묵은 악동 유령 저승 가이드로 변신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 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K-뷰티 이펙트 탑5인데요.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뷰티의 세계적인 인기와 화제 뷰티 프로그램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5위는 세계가 주목하는 서바이벌 메이크업 쇼입니다. 초대형 K-뷰티 서바이벌 쇼 저스트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공개 전부터 흑백 요리사 제작진의 프로그램으로 큰 화제였는데요. 공개 2주차에 첫 주 대비 시청량이 약 8배 상승하며 쿠팡 플레이 인기작 1위 등극.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메이크업이 아니실 거예요. 다채로운 메이크업의 향연으로 화장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받고 있죠. 한국의 뷰티 드림팀이 출동하는 또 다른 예능 퍼펙트 글로우도 8일 런칭됩니다. K-뷰티 마스터들의 뉴욕 정복기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방송가에서도 뜨거운 우리 뷰티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네요. 이어지는 4위는 한국을 찾았을 때 빼놓을 수 없는 K-뷰티 명소입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겸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지난 8월 한국 피부과를 방문해 큰 주목을 받았죠. 당시 광복절 태극기를 SNS에 인증하며 김해 김씨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해외 셀럽이 찾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피부과, 외국인 방문객이 15년 만에 117배나 급증했습니다. 뷰티 체험 등 아름다움을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Even you guys older or like Azashi or Azuma, wherever, you guys' skin is brightening and like soft, like young people, so they are curious about that. 외국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K-뷰티의 필수 코스는 약국입니다.
약국의 기능성 화장품이 해외 SNS에서 소문이 나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죠. 얼마 전엔 에이펙 정상회의를 찾은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 화장품 구매 후기를 인증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뷰티 관광의 명성,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3위는 글로벌 화제를 더해가는 한국 콘텐츠의 파급력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영화, 드라마는 물론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며 자연스럽게 우리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가끔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전에 없던 모습을 찾기도 하고 한국 콘텐츠 속 스타들의 모습을 동경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여신이라고? 계속되는 우리 콘텐츠 흥행으로 뷰티 흥행도 이어질 것 같네요. 이어지는 2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로 뻗어간 K-팝 팬덤입니다. 우리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영향력이 큰 장르가 K-팝이죠. 아이돌 가수들이 뷰티 모델로 나서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My preference in makeup? I think I like more natural looks.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해 한국 뷰티에까지 관심이 확장되는 팬들이 많습니다. 늦었어. 성숙한 느낌으로 하면 좋겠죠? 외국인들이 특히 호기심을 느끼는 분야는 퍼스널 컬러. 트와일라이트의 로버트 패틴슨도 미키 세븐틴 내한 때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갔네요. This side is the best. It's not fair. I like these ones. Oh, you like this one? 블랙핑크 지수의 퍼스널 컬러 영상도 해외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겨울 덕후 화이트시 플러스. K-팝 스타들과 함께하는 한국의 뷰티 노하우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K-뷰티 이펙트 탑5 대망의 1위는 한국에 오면 예뻐진다는 코리아 글로우업입니다. K-beauty is glowy. K-뷰티에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코리아 글로우업입니다. So good. 외국 젠지 세대 사이 한국에 살면 예뻐진다는 뜻으로 퍼진 밈인데요. SNS 챌린지가 이어지며 트렌드가 됐죠. 어떤가요? 비포 앤 애프터 큰 차이가 보이나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뷰티 인플루언서들도 세계적인 인기인데요. And now you're too famous from Kony. 어느새 글로벌 기준이 된 K-뷰티. 앞으로도 승승장구 기대됩니다. 우리 국가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가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를 비롯해 군산과 제주 등지에서도 가을밤을 수놓는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여행 함께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빨 삭힌 스파게티 빼고신 네 bon appetit 그냥 포기해 어차피 이래라 이래 머리 속인 seraphim bad bitch in between your teeth 그냥 포기해 어차피 이래라 이래 Yeah,
This is the sweet spot. Head up the scene is the big shot. Share choice, no 위한 킥. Yeah, you lost in the sauce. Nocturne back. 취할 거야 밤새 기울여 절로. 난 빈자는 보여 핀자는 걸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다는 게 왜 뭐 느껴. 어서 걷지 말고 break.